사실 저는 제일 신기한 케이스는 호주예요. 그래요? 아니 호주는 호주는 어떻게 16강을 가지고 왜냐면 최종 예선 단 계속 걔네 축구 진짜 후반 그 엄청 전방보다 못했는데. 후반이 진짜 못했어. 맞아, 걔네. 맞아.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해외 진출이 좀 자유롭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계속 이제 자기가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으면서 뭐 많이 나오건 나오지 않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 그냥 애들 뛰는 거 보면서 뭐 비슷하네 우리가. 그리고 모로코가 실제로 이후에 보여줬던 경기들을 보면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물러서는 팀들은 좋은 결과를 못 냈습니다. 근데도 모로코의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러서는 축구를 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되게 예외적인 이번 대회 팀이라고 생각해요. 우승은 얘기 안 했지. 우승은 어디? 저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전 대회 전부터 아르헨티나 우승 밀었어요. 저는 심정은 아르헨티나 우승했습니다. 네네. 저는 메시의 또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근데 메시가 잘 안 되게 되나요? 근데 프랑스가 우승한 거죠. 아 프랑스가 우승할 것 같다. 저도 프랑스 아르헨티나가 결승 갈 것 같은데 저는 프랑스? 심적인 마음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 어쨌든 동아시아 팀이 돌풍을 일으킨 것과 사우디나 이런 뭐 중동 팀들이 이번에 뭐 아르헨티나 잡고 이런 거는 저는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6강에 간 거, 뭐 사우디는 아르헨티나를 잡으면서 진짜 돌풍의 그 신호탄을 쏘긴 했지만 못 갔죠, 우리나라랑 결국. 일본이랑 호주만 갔으니까 그쵸. 네, 16강을 간 건. 호주는 사실 뭐 아시아라고 보기에는 거의 양아들이라 거기. 거기는 이제 영국, 네. 영국의 이제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야 근데 되니까. 사실 저는 제일 신기한 케이스는 호주예요. 그래요? 아니 호주는 호주는 어떻게 16강을 가지고 왜냐면 그랬어? 최종 예선 단 계속 걔네 축구 진짜 후반 그 엄청 전방보다 못했는데. 후반이 진짜 못했어. 맞아, 걔네. 맞아. 엄청 못한 것도 못한 것도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주가 하는 저 축구는 누구를 만나도 저 정도는 하는 거구나. 평타 이상 가겠다. 그러니까 상대가 세건 약하건 그냥 저 정도 하는 거구나 그게. 아노드 감독이 얘기했던 게 생각나요. 그 대회 진행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회 직전에 후위원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됐다. 자신감을 좀 내비쳤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쨌든 A매치 뒤에 대표팀들은 되게 짧게 소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아노드 감독이 원하는 조직력이나 전술을 입히기는 시간상의 한계가 좀 있었겠죠. 거기서 우리가 좀 굉장히 애매한 예전에는 그래도 호주가 선수발을 받았던 시기가 그쵸, 있었는데 그런 선수발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한창 호주 좋은 선수들이 세리에에서 있었지. 많이 뛰었어요. 네네에서 있었죠. 뭐 팀케이 해리큐얼 그리고 사실 뭐 브레시아노. 브레시아노 같은 예디낙도 것도 있었고. 맞아 예디락도 있었고 팀 KR 딱 잡아주는데 뭔가 느낌이 맞아. 그 저기 그 호주 경기할 때 이제 딱 잡아주는데 느낌이 되게 약간 뿌듯해하는 인상도 있고. 2006년 이후로 처음이잖아요. 호주가 16강.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니까 호주가 그 멤버가 훨씬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노드 감독이 얘기했던 그 체계적인 후위원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났던 게 경기를 보면 확 드러났다고 봐요. 4-4-2로 굉장히 체계적인 수비를 하면서 이 팀도 어떤 축구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측면 자원들 보일 같은 뭐 측면 자원들 역시 아주 역습을 펼칠 때 개인 능력 보여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호주는 좀 공격에서 좋은 무기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 아놀드 이제 그 양반이 굉장히 이제 공과사를 구분을 잘한 양반입니다. 그죠. 그 이번에 이제 그 엔트리 탈락하는 선수 중에 세인즈버리라는 선수가 세인즈버리. 있어요. 세인즈버리가 아놀드 감독의 사위입니다. 음. 네. 저도 이거는 조사를 잠깐만. 하다가 루이스 알았어요. 엔리케는 그러면 비판하기 위해서가? 엔리케는 페란을 뺐어야 됐다. 루이스 엔리케는 공과사를 좀 더 구분했어야 됐다. 그거만 아니, 구분했어도 토너먼트 좋은 성적이 근데 내는데. 페란이 사실 코스타리카전에 골을 어쨌든 넣긴 그래도 했으니까. 꽤 잘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 후반기에 페란이 좀 괜찮았어요. 그 전반기 막판에 오프 더블 움직임도 살아나는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엔리케도 공과사를 구분을 잘하죠. 이제 그 손가락을 무는 세레머니 했다가 너는 퇴출이다 이 새끼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그거라고 봐요. 트위치 할 시간에 저기 전술을 좀 더 열심히 연습했어야죠. 근데 저는 그 어떻게 봐요? 저는 트위치 그 한 거 저 네. 사실 그래 나쁘게 보지 않았거든요.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신선한데 그 네. 결과가 좋으면 신선하고 그렇죠. 나쁘면 그냥 욕먹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야 그런 네. 거다. 그러니까 물론 전 소통하려는 의지 자체는 높게 평가합니다. 음. 근데 거기서 했던 말들이 뭐 지켜져야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소통해요 하고 방송 켰는데 네. 이제 모로코한테 지고 네, 이제 이런 결과가 그리고 무슨 나왔으니 한지 플릭이랑 만나서 우리 결승에서 다시 만나기로 그래. 했다. 하지만 자기들이 떨어뜨리고 독일.
아 그렇죠. 예. 그 마지막 경기가 참 백미였죠. 재밌었어. 와, 나 코스타리카도 올라가는 줄 알았어. 이제 그 경기가 모두가 이제 스페인, 일본을 중계를 했고 3, 4 중에 KBS만 코스타리카, 독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했어요. KBS 원에서 재밌었겠다 그 경기. 재밌었어요. 독일 코스타리카 엄청 재밌었습니다. 맞아. 많이 막- 재밌었죠. 코스타리카가 막 경 뒤집고 막 이래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일본과 코스타리카가 진출하는 맞아. 그 시간대도 그래서 있었어요. 코스타리카가 역전했을 역전했을 때 그랬을 때. 거야. 제일 네. 바라던 그림이었는데. 맞아요. 재밌었지 그랬으면 음. 진짜. 근데 이제 네. 뭐 결론적으로는 스페인과 네. 일본이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독일은 자기 할 거 했어요. 이겼어야 되니까. 스페인이 못했지. 이기긴 이겼지. 맞아. 스페인 때문에 결국 독일 떨어진 거야. 네. 근데 사실 이제 독일은 이제 일본을 잡았어야죠. 사실 일본을 잡고 이제 무난하게 올라가는 그림을 좀 그렸어야 되는데. 역전당했으니까. 그래. 독일은 아마 일본전 걔네들은 일본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준비나 뭐 이런 준비를 것들이.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몇 번의 골대 불운도 있었고 그날 무시하려면 미쳤거든요 사실. 무절로 잘했죠. 와, 아무도 못 막더라 아니, 진짜. 개인 능력이야, 와. 개인. 무시하려는 이번 대회에서 되게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다 뚫어놓고 슛을 왜 그렇게 차? 그건 좀 있었죠. 너무 그 0점이 안 맞아서 네. 다 뚫는 거 다 좋은데 야 이게 그 터지기 직전에 비니시우스인가? 사실 그 세모발 시절에 비니시우스. 안 터질 때. 네. 근데 올 시즌 미넨에서 사실 무시하는 좀 더 마무리가 좋아진 시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올 시즌 미넨에서 아주 가파르게 성장했죠. 그러니까. 미넨 에이스라고 저는 방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제일 생각해보면 잘해요. 대회에서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유독 이렇게 골이 안 터져가지고 약간 안타깝더라고. 견독을 제가 경기가 어느 정도 무시할라만 막으면 된다는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대표팀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네. 있었을 거고.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밀러 제로톱을 계속 고집한 한지 플릭도 문제가 있다. 문제 있죠. 문제가 많죠. 왜냐면 스페인이랑 경기할 때 펠크로프 넣어가지고 잘 된 걸 봤잖아. 맞아요. 점수 아 바꿨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근데 저는- 다음 경기에 또 그러니까 밀러 나 그거 제로톱이 이해가 안 나왔단 말이야. 갔어. 왜 저거 잘 풀리는데 왜 저거 안 하지? 이건 근데 후반에 하려나? 아 근데 후반에 너무 시간이 짧던데. 이게 이제 플릭 감독 자체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슬롭스리야.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플랜 A가 좀 오래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스칼로니 감독이랑 되게 차이가 나는데 네. 스칼로니 감독은 거의 해보고, 이거 아닙니까? 빠르게 바꿨잖아. 안 되는 유연하잖아. 네. 다시 바꾸자. 탈리아 피코 이 새끼? 아까잖아 바꿔. 야, 3백 써야겠다. 그 3백 바로 쓰고. 이 또 안 되네? 또 바꾸자. 또 안 되네? 또 바꾸자. 이러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결국 상황까지 올라왔으니까. 아르헨티나는 약간 출발보다 지금의 이게 좀 더 다르죠. 좋아요. 올라오고 훨씬 있어요. 좋아졌죠. 하나씩 나서 잘 끼웠다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있는 것 같고 카타르 월드컵이 네. 11월에 있어서 좀 변수가 많은 대회라고 음. 했잖아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팀들이 좀 이번에 좋은 성적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시아 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다음 북중미 월드컵은 참가국 숫자도 많아지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좀 아시아 팀들은 계속해서 월드컵에 족적을 남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둘 다. 근데 전 이거는 좀 복합적이라고 봐요. 음. 왜냐면 어쨌든 유럽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한 기간에 월드컵이 열린 거잖아. 그렇죠. 한 번도 이 기간에 월드컵을 한 적이 음.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사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아졌고 일부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두 개의 시너지가 이번 월드컵에서는 좀 같이 나지 않았나. 좀 그런 느낌. 그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나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대표되는데 저는 그 한국의 전력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1승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 월드컵에 참가하면. 이게 언제부터 1승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부터는 우리는 1승을 기대할 수는 있는 나라. 근데 16강은 1승을 한다고 해서 16강을 가는 건 아니니까 승점 3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3번 올라갔잖아요, 토너먼트. 이제부터는 우리는 토너먼트 단계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되게 신기한 거야. 조별리그 3포트로 갔잖아요. 4포트한테는 졌는데 1포트 잡아서 16강 간 그러네, 거야. 그러네. 되게 이상한 거야. 지난번도 그러니까 1포트 잡아냈고. 그래.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사실은 상관없었어요. 어떻게든 되는 간에 저는 승점 4점을 얻으면, 승점 4점을 얻으면 일단 토너먼트에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니까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지난 대회부터 여기는 이제 16강을 바라본 나라가 됐구나. 이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 일본을 보죠. 신났네. 또 일본 얘기하니까 또. 다나카 씨. 자, 나카무라 씨. 나카무라 씨. 나루토예요. 나루토. 나루토요. 나생칸. 자, 보죠. 2002년에 일본이 16강을 갔습니다. 네. 그리고 2006, 2010, 2018, 2022가 있었죠. 네.
이 기간 중에 16강을 못 간 게 한 번밖에 안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 2006년에 못 갔죠. 네. 그러니까 나도 그래. 아니 2014년도 못 갔어. 2014년을 못 갔지. 두 번이죠. 네, 두 번. 갔어. 두 번. 아 이거 취했어. 얘. 나루토 씨가 좀 사기를 그래, 치시네요. 야, 이러면 나뭇잎 마을에서 이제 너 네. 그래서 탄핵하고 이러는 거야. 이런 이게. 얘기 그냥 라면 가게에서나 하세요. 그 아저씨는 들어준다고. 네 번을 갔죠. 그러면. 네네. 네. 네 번을 가고 두 번을 못 갔죠. 네. 근데 이제 사실 횟수로 따졌을 때는 이 팀은 사실 16강이 약간 상수 같은 느낌이 상수까지는 아니지만 정배. 근데 저는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네. 월드컵 때 이후로는 이거는 이제 무조건 노려보는 팀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대표팀의 목표는 저는 더 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조별리그 그가 스페인 독일이랑 있었잖아. 저는 코스타리카도 그 우리랑 경기뿐만 아니라 북중미 예선 때 보면은 나름 수비 조직력을 일단 갖춰놓은 상태에서 역습을 하는 축구라 저는 월드컵에서 나름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거의 2대0으로 지고 있었잖아요. 코스타리카한테. 겨우겨우 2대2 따라잡았지. 근데 일본이 뭐 결과적으로 스페인 독일 중에서 독일이랑 스페인 다 잡고 일단 올라간 네. 거기도 하고 독일에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저도 찬우 의원님이랑 얘기랑 좀 동일한 것 같아. 일본은 전체적으로 선수들 퀄리티도 좋고 감독도 오래 가기도 했었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해외 진출이 좀 자유롭죠. 네. 포르투갈이 나가 진짜 있죠, 많이 지금. 가더라. 많이 아. 나가 있죠. 포르투갈도 그렇고 아. 약간 하부리그 쪽, 뭐 벨기에도 그렇고 독일, 스코틀랜드도 벨기에, 있고.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그런 데 포르투갈. 많이 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계속 이제 자기가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으면서 뭐 많이 나오건 나오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 그냥 애들 뛰는 거 보면서 뭐 비슷하네 우리가 약간 이런 자신감. 이건 그 되게 친구들끼리 중요한 것 같아. 얘기하잖아. 그 훈련소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파주엔 FC 와가지고 해보니까 야 별거 아니야. 김민재가 다 맡고 있어 봐 이런 얘기하고 하면서 다 자신감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쪽은 사실 이제 그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병역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게 좀 크죠 우리. 네. 그래서 사실 외국 구단 입장에서도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재능 있는 한국 선수가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같은 조건에 같은 레벨의 일본 선수가 있다면 사실 일본 선수 쪽으로 가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병역 문제가 좀 빨리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그걸 뭐 비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빨리 그냥 갔다 오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오영규 선수처럼 아예 빨리 갔다 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자유로워지기 그치. 때문에 사실 조기성도 조기성도 지금 그래. 비슷한 케이스. 그렇죠.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지금 나은 것 같아요. 괜히 이거 뭐 아시안 게임 뭐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거 기다리느니 그거 우리도 피말이잖아. 아시안 게임 응원할 때. 그냥 어렸을 때 만약에 아시안게임에 갈 수 있어서 그 메달을 다 예를 들면 이승우 같은 케이스가 이제 좀 그런 그렇죠. 케이스가 되겠죠. 98년생인데 2018 아시안 게임 때 메달을 땄으니까 그런 게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나중에 뭐 와일드카드를 노린다든지. 다시 원론도 돌아와서 네. 카타르 월드컵의 그 변수뿐만 아니라 네. 아시아 팀들이 좀 괜찮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북중미 대회 때도. 국제대회때요? 근데 그거는 룰이 좀 정해져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48개국으로 바뀔 네. 거고. 그렇게 정해지긴 했죠. 세 개 팀끼리 네. 두 번 하고 이게 소환인데 32강 이게 바뀔 수도 지금 있구나. 바뀔 수 있다고 그래. 문서가 이제 아까 나도 아니죠. 초항은 알고 있거든. 지금 네. 세 가지 안을 놓고 아. 고민 중이다. 하나가 이제 그 12개 팀으로 하는 맞아요. 세 개 팀으로 해서 이제 12개 조. 12개 조 만드는 거 그게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대회 기간 때문에. 이걸 하면 경기 수가 똑같거든요. 잠깐만 3개 팀 12개 줘 하자? 네. 맞죠? 그러면 36개 그래야지. 팀이잖아. 48이 나와야 되잖아. 16개. 16개. 16개지, 그치? 미안합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또 맞다라 그래서 네 내가 팀씩 12개 계산 줬나? 잘못한 줄 알았어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경기 수가 지금이랑 똑같아요. 조별라운드 경기 수가 48경기로. 그래서 그렇게 하려 그러는 건데 이제 그게 말이 많잖아 지금.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마지막 경기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마지막 경기가 너무 좀 가비지가 많이 맞아. 나올 수 있죠. 이게 동타임에 2경기가 아니고 마지막에는 한 경기만 따로 해. 세 팀이니까. 같이 하는 게 룸인데. 맞아.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세 개 팀이 한 조에 있었던 대회가 있어서 희혼의 수치라는 게 발생을 했었어요. 서독이랑 오스트리아가 담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폴란드처럼 그러니까 그런 그런 느낌으로 거예요. 된 거야. 찼잖아, 그게. 걔네 막판에.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이 서독이랑 오스트리아랑 비기면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한 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되게 노골적으로 되게 그런 경기에 이뤄서 이게 세 개 팀이 한 조가 되면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승부차기를 넣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왔던 게 무조건 승패를 가리게. 그러니까 무는 없다. 무가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이제 이번에 마지막 날 동시간대 경기 열리면서 너무 맞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 우리도 재밌잖아요. 그랬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이게. 야. 그래서 그러면 12개 조로 나눠서 아. 4팀씩 12개 조로 하자. 그럼 경기 수 엄청 늘어납니다. 일단 음. 기본적으로 한 30경기가 늘어나요. 음. 그래서 이거는 대회 기간은 그러면 되게 오래 잡아야 돼요. 2주는 더 늘어나야지 좀. 최소한. 아. 그 정도 늘어나는데 우리는 이제 좀 돈을 더 벌 수 있겠군요. 경기수가 그럴까요? 늘어나면. 과연? 아닌가요? 안 그럴 수도 4년 있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건 몰라. 당신이 세상에도. 그건 몰라. 네.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는. 그리고 세 번째 안으로 나온 거는 똑같아. 두 번째 아니라. 똑같은데 대신에 24개씩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자. 그러니까 월드컵이 아. 두 개가 동시에 열리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네. 하루에 경기를 4개씩만 했, 맞아요. 이것도 보통 3개씩 했었는데 이거 4개씩 하는 것도 저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이렇게 했거든요. 4개씩 이제 8개씩 하는 거지. 이쪽 그룹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12개에서 플릭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둘 아니 사이에서. 12개 그러니까 24개 팀씩 두 그룹으로 나눠. 아, 그러니까 대진표 네. 트리를 두 개를 두는 거지. 트리를 두 개 아. 아. 아예 처음부터 분리를 해서 그래서 이쪽은 이쪽끼리 알아서 해서 그 올라오고. 다음에는 지금은 그거잖아요. A조, B조 경기, C조, D조 이렇게 경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렇게 나누면 여기 A조, 여기 A조 같은 날 경기, 여기 B조, 여기 같은 날 경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승부 예측 8경기씩 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 그러네. 하루에 8경기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점은 대회 기간 줄일 수가 있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아시아팀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번에 제일 언더독의 반란의 중심에 있는 거는 모로코죠. 어떻게 보면. 엄청나죠. 네. 형철이가 또 그 모로코 조별리그. 3경기를 다 했거든요. 조별리그를 다 했어요. 네. 지금 크로아티아 모로코를 제가 중계했었어요. 네. 모로코의 첫 경기였잖아요. 0대 0이 나왔는데 어쩌면 미리 본 결승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치. 둘 다 기대하나요? 이기고 올라오면. 진짜 약간 가능성이 있다. 언더독의 반란? 물론 소신 존나 재미없었거든요. 맞아. 재미는 없었어, 솔직히. 네, 그 경기가 제가 중계했던 이번 대회 경기들 중에서 조금 제일 루즈했던 경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소신 이명철 이번 월드컵 중에 존나 재미없는 경기 많았습니다. 0대 0이 너무 네, 많았어. 형사랑 나랑 중계 비슷한 거 많이 했거든요. 내시 경기 많이 걸려. 많았어요. 네. 맞아. 저는 진짜 골 개 많이 터졌거든요. 7대 0 일단 나왔고 스페인 정영건 코스타리카. 캐스터랑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우리가 하면 대부분 0대 0. 우리 무슨 너무 많다. 새벽 4시 박찬우 이명철이 만나면 0대0 경기가 많다. 그러니까. 예. 아니 그래서 모로코는 네. 어떻게 봤나요? 근데 그 경기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모로코 크로아티아가 0대 0이 나온 이유가 서로 컴팩트한 수비의 완성도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실수를 했던 선수는 앞대 같은 선수, 앞대 에자졸레 같은 선수들은 드리블 너무 어이없이 치고 막 이런 이제 전 실수들이 바르셀로나죠. 있긴 했었죠.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수비 자체가 실제로 그 경기를 보면 두 팀 다 되게 컴팩트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모로코가 실제로 이후에 보여줬던 경기들을 보면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물러서는 팀들은 좋은 결과를 못 냈습니다. 근데도 모로코의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러서는 축구를 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되게 예외적인 이번 대회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로코는 되게 명확한 플랜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일본의 예를 들긴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자체를 전반과 후반을 좀 다르게 두는 그런 거에 가까웠다면 모로코는 전략 자체는 그냥 일관되는데 대신에 카운터 어택을 칠 때 굉장히 명확한 플랜들이 있습니다. 각각 해내는 역할들도 정말 명확하고 그 선수들이 다 그걸 잘해. 뭐 우나이 선수도 그렇고 하킴 지에시도 그렇고 왼쪽에 소피아 무팔도 그렇고 심지어 엔네시리까지 나는 엔네시리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엔네시리가 좀만 잘해주면 얘네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잘하더라고. 네, 잘하더라고요. 근데 잘했어. 온네시리 말라가의 아들이거든요. 네. 말라가 때 존나 못했어. 세비야 팬들은 반짝했던 시즌이 있어. 좋아할까? 20시즌 전인가? 그때쯤에는 그때 괜찮았어. 솔직히 반반일걸요? 세비야 팬들. 왜냐면 세비야에서는 개 못하잖아요. 돌아오면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만약에 돌아와서 못하잖아? 그럼 이제 욕먹는 거지. 산파울리 아래에선 잘해야 돼. 이 새끼 애국자다. 그냥 애국자구나. 얘는 네. 단순한. 모로코 돌풍은 저는 약간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겠지만 안정적인 수비에서 거기가 가지고 있는 건 좌우 풀백이랑 아까 지혜랑 부팔 우나이처럼 드리블도 파랑 뭔가 운반이 되는 애들이 있다 보니 그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했는데 그게 좀 잘 먹힌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 한일월드컵 우리나라 4강 돌풍이랑 네. 모로코랑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돌풍의 색깔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세 분은 어때요? 약간 우리나라가 이뤘었던 업적을 제가 낮추는 건 아니지만 네. 모로코가 더 대단하죠. 여기는 원정인데 홈이 아니니까. 우리 홈이 비슷하다고 홈이잖아요. 봐요. 왜냐면 스타일적으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고 수비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카운터를 칠 때는 굉장히 빠르고 앞쪽까지 상대 진영까지 빠르게 접근하는 방식들이 좀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근데 이제 좀 체력적으로 좀 지쳤을 때는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8강전 막판에 좀 나왔기 사실 그걸 쏟아붓는 축구니까. 맞아.
그리고 뭐 이거는 약간 섣부르긴 한데 네. 지금 모로코는 로망사이스랑 아게르드가 다 빠졌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는 그건 있다. 암라바트. 암라바트. 저는 피오렌티나에서 암라바트가 그렇게 잘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잘하는 거. 근데 사실 로맨사이스도 울버햄튼 마이미 시즌에 되게 못했어요. 실수 되게 많았고. 근데 뭐 베시타스 지금 가 있긴 하지만 대표팀에서 유독 잘하는 선수예요. 좀 사이스. 애국자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 같아. 감독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레그라기. 이 감독이 그러니까 그 심지어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3개월, 2-3개월 3개월 만에 그러면 이 선수들을 더군다나 이제 그 뭐 하킴 제시 같은 경우는 아 나 그럼 대표팀 안 할래 뭐 이랬던 맞아요. 선수까지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둘이죠. 지에시랑 이제 마즈라위. 마드라이까지 해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선수들이 각각 모로코가 이제 팀 자체가 이중 국적 가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민자가 많으니까 알제리 모로코가 좀 비슷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이중 국적자라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귀하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건 그건 아니고 그냥 이중 국적인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거죠. 그치. 그리고 아마 그 선수들은 대부분 다 모로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이 선수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팀으로서 이렇게 뭉치게 만드는 건 그거는 감독의 역할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 감독이.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잖아요. 부임했어. 근데 이게 대충 사이즈 보니까 이거는 이런 축구를 해야만 돼. 네. 그거에 대한 파악도 빨랐던 거고 선수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도 정립을 해야 됐던 거고. 그러니까 진단이 빠른 거야. 동급여도 잘한 것 같아요. 아니 그 감독들 중에 또 목표를 이룬 다음에 감독 그 빡빡이 머리잖아요. 레그라기가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16강 진짜 확정하자마자 머리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맞아. 그거 봤어요? 행가를 할 때 표정 봤어요? 좀 좋아하는 거 처음에 행가를 하려니까 약간 막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막 누워서 막 뭐라고 일부러 얘기하더니 그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야 행가리 할 때 나 떨어뜨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했나? 나 그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게 아마 할리로지치하고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일 맞아. 거예요. 할로지치는 사실 좀 까칠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래서 자체가. GSC하고도 결국 불화 있어서 GSC는 대표팀 은퇴까지 은퇴했었죠. 얘기하고 맞아. 마즈라이도 어쨌든 대표도 안 왔으니까. 맞아요. 거부하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아마 그런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할리로지치를 벗어나서 레그라기가 아마 추정하건대 덕장이 아닐까. 선수들이 그래서 좀 더 레그라기 감독을 따르는 게 아닐까 싶고 또 할리로지치가 있을 때 모로코는 좀 더 압박을 하는 우선시하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레그라기가 들어오면서 좀 더 밸런스를 더 지향하는 팀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레그라기가 보여준 이 전술적인 능력이 현대 축구에서 물러서는 팀들이 보여주는 전술의 트렌드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4강 지금 저희가 며칠이죠 오늘이? 13일 지금 저녁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아르헨티나 경기가 있죠. 4강 경기가 딱딱 있거든요. 4강전 2경기 승자 예측 그리고 우승팀까지 예측 한번 해보죠. 저 먼저 하겠습니다. 한 줄평 먼저 할게요. 이변은 8강까지다. 저 결승 예상은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입니다. 저 똑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심정적으로 저는 메시가 한 번 더 결승에서 뛰는 걸 보고 싶습니다. 예,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꼽겠고 프랑스 모로코는 솔직히 솔직히 저는 프랑스가 지금 이 4강에 올라온 나머지 세 팀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다 그렇게 아마 그러지 생각하는데 않을까. 그래서 프랑스 모로코는 어쩔 수 없이 프랑스 손을 들겠는데 그래도 모로코가 뭔가 이변 한번 벌려줬으면 좋겠어요. 벌려줬으면 좋겠다. 네. 올라가는 건 프랑스긴 한데 네. 너무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 네? 정도면. 아니, 하나만 꼽아주세요. 하나만 딱 해주세요. 자, 그러면 모로코 결승. 하겠습니다. 결승 모로코랑 모로코랑 아르헨티나. 모로코 대 아르헨티나 우승은요? 우승 아르헨티나. 모로코? 우승 모로코 안 되나요? 네? 거기까지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이 틀려서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한 개 더 틀린다고 뭐. 우승은 얘기 안 했죠. 우승은 어디? 저도 아르헨티나. 전 대회 전부터 아르헨티나 우승 밀었어요. 저는 심정은 아르헨티나 우승했으면 네네. 좋겠어요. 저는 메시의 또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근데 메시가 잘 안 되길 바라나요? 근데 프랑스가 우승할 것 같아요. 프랑스가 우승할 것 같다? 네. 저도 프랑스 아르헨티나가 결승 갈 것 같은데 저는 프랑스? 심적인 마음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 이게 저는 그건 있어요. 월드컵에 많은 징크스들이 있는데 2연패가 진짜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그 브라질이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네. 어차피 저희가 이제 우승팀 어떻게 하는지랑 네. 다 이제 캡처가 되거나 네, 정리가 될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이니까. 네, 그리고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